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남겨주신 이유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네, 솔리드를 네. 9,000원에 한 30% 되는데 한 3년 동안 장롱에 넣어놨어요. 3년이요, 시청자님. 네.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거래량도 늘고 그러는데 과연 이 매수가 올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9,0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5G 섹터가 정말 매년 매해 또 갈까 말까 하면서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어떨까요? 근데 이미 비중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서 네.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비 2023년 4분기 대비해서는 살짝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기업이었고 이번에 각 부분별로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통신 장비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가 통신 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일기 때로 돌아가도 하웨이에 대한 견제가 심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통신 장비주들은 강한 그런 시세가 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또 오픈랜 시장에 대한 확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양자 암호 관련돼서 또 통신주들을 또 이어가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2025년 기점으로 해서 뭐 양자 암호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여러 가지 좀 발생한 상황이고 또 그 안에서 솔리드는 실적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기금, 금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수급뿐만 아니라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래량도 많이 붙으면서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흐름 속에서 사실 7,300원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좀 매물대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는 가격인데 이번에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강하게 실리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RFHIC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통신장비주들의 뭐 한 종목만 달린다라고 한다면 살짝은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적 베이스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중 확대는 이미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가지고 좀 보유를 하시고 9,000원까지는 좀 그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꽤 오래 들고 계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예.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마음 AI 마음 AI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원에 40%.
아, 2만 원에 40%요. 아, 혹시 예.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늘 매수하는 게 거의 한 달 좀 정도 됐어요. 아,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아니,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조금 올라가고 이래 했는데, 네. 좀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올랐는데, 그래서 더 갈 수 있는가, 아,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가, 그런 묻고 아.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화진 과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한 달 동안 갖고 계셨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뭐 요즘 핫한 섹터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은 언제쯤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날 수 있을까요? 아마 사실대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한 12월 26일 날 그때 AI 학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제쳤다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 웨이모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면서 아마 주가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솔트룩스나 마음 AI나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나 사실 AI 업체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은 대부분 국책 과제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들이 얼마만큼 너네 기술 줄 테니까 수주 줄 테니까 너네 이거 LMM 사업 관련해서 이거 줘봐라 이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A형 확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2G가 아니라 이제 B2C나 아니면 B2B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좀 나아져야 주가는 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나오게 되면서 과연 마음 AI도 이제 LLM 나올 거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근데 사실 LLM이라 하긴 좀 거창하지만은 보통 SLL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일단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아까 웨이모도 얘기를 하셨고 테슬라 이제 FS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LLM 모델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상용화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LLM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기존의 반도체나 이제 휴대폰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무거운 것보다는 오히려 소형적으로 제손하는 성향이 굉장히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 흐름이 향후에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갤럭시 언팩에서도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요게 AI 쪽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 작년에 갤럭시 S24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AI 쪽 얘기는 한다라고 했었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나요? 저도 작년에 핸드폰을 샀지만은 초반에 한다 쓰고 거의 안 썼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상용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마 그게 제가 첫 번째는 자율주행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선호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현대차 웨이모와 합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나온다.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하나 둘씩 출발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음 AI나 솔트룩스나 LLM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수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2G에서 B2C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 서서히 움직이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라면은 일단은 좀 계속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AI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할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원에 23%예요. 22만 원에 23%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성적이 좋다고 이번에 샀는데 오늘 매수하셨어요?
작년 7월 17일 날이 오래됐어요. 아. 그럼 남서 실어가지고 입도 못 띄고 네. 처박아 놔둬서 보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매수하셨는데, 7월 17일 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성적이 좋다. 근데 오늘 또 내리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참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왜 빠졌을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장중에는 거의 4% 넘게 좀 빠졌다가 그래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오늘 실적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오늘 실적에는 우리나라 이제 역시 좀 세론이 잘 나오는데 네. 오늘 역시나 좀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해줬고요.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역대급 실적에 지금 우리가 항상 기대를 했던 HBM 쪽 전체 디램 매출 40% 이상을 또 차지를 했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번 실적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2025년에 렌즈 쪽이나 디램 쪽에 이제 레거시 쪽에 이런 톤 다운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 이게 주가의 약간은 부진과 그리고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실적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견고하다는 흐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는 이 수익성적인 부분들을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시장에서는 좀 궁금한 부분일 텐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서버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 안에서 HBM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브로드컴도 SK 하이닉스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브로드컴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HBM 다음 세대인 4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를 마치고 있고 지금 루빈이 좀 앞당겨서 출시하는 일정을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이제 CES에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술력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멘트를 할 정도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기술력이 좋고 여기서 기술력이 좋은데 이거를 뽐내고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5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AI가 이제 5천억 정도를 4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또 기술적인 참여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효과를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는 물론 가격대가 오늘 사셨다라고 했으면 조금은 아쉬웠겠지만 이미 보유를 하고 있으셨던 가격대였고 지금 비중 23%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좀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7월 달에 24만 8천 원의 가격대도 지금 이번에 20만 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홀딩의 의견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전고점까지 트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진양제약, 네, 7,850원, 네. 10%요. 7,850원에 10%요? 네. 그때 한창 올해 초에 그 독감 이야기 나와서 네네.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네, 그때 샀어요. 1월 9일 날. 수익을 한번 보셨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수익 못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유중님이 나왔네요. 그러면 과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독감 테마가 언제 또 들썩거렸는지도 굉장히 또 궁금할 만큼 빠르게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양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 관련 테마적인 수급은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다 나왔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해소가 돼야 어느 정도 주가는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양제약의 사실 올해 사실 기대감은 사실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당뇨병 계량신약입니다. JY 이제 303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작년에 이제 임상 3상을 저기 서울 성모병원에서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이제 발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아쉬운 거는 국내입니다. 좀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시가총액이 700원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적자이거나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적어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JYJ 이제 303 그 파이프라인이 국내 인상 3상이 끝나고 올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 당뇨병 계량신약이 얼마만큼 시장에 침투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언제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인상 3상은 물론 충분히 성공할 수는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나면 주가 한번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제 승인 이후에 이제 풍목화가 승인까지 했을 때 적어도 하반기라 좀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올랐던 거는 독감 바이러스 관련 이슈들은 어차피 이 차트는 삭제해버리시고 애초에 지금 5,000원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 좀 생각하고 있고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세요. 아직 거래량이 안 실려 있고 시가총액이 700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도 아직 커버하지는 못하는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은 신약이 승인이 되어야 적어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간 수급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것 대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종목 지금 팔아봐야 되는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620님, SKC 17만 5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가가 더 올라줄 수도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7040님, 코스메카 코리아 54,900원 12%. 매수는 했는데 화장품 주가 괜찮을까요?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8999님, 재룡전기 59,200원 10%. 오늘 종가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SKC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이어졌고 그 안에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이 바로 SKC인데요.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우려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 밑으로 살짝 내려온 상황이라서 좀 걱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선에 대한 지지는 좀 여전하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SKC는 2025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전략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 CES 2025에서 약간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방금 뭐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기대감적인 측면들을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HBM이라던가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세가 강했던 만큼 좀 일시적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크게 우려는 하시지는 않아도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수가가 높으셔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비중이 30%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선절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만 4천 원까지의 지지 흐름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21선까지 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 이탈했을 때 30% 정도의 비중이 나는 좀 계속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조금은 좀 줄여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기판주들은 아직은 뭐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유의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너무 뭐 10% 이상 하락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실 수 있으니 제가 일단은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드린 건데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속주인 또 피롭티스 장비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늘 또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 돌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54,9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비중도 괜찮으시고 일단 매수 가격이 괜찮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을 하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2분기부터 지금 2024년 2분기, 3분기부터 용기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분기, 그러니까 2025년 2분기나 돼야지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인디 브랜드를 다시 좀 받아야 되는데 고객사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좀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 부족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선크림의 계절이 곧 돌아올 거고 뭐 그때까지 기다리시긴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는 크게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시는 거 비중도 12%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1월 1일부터 20일 수출 데이터 잠정치에서 화장품이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봤을 때는 저희는 보유의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인데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양 쪽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적인 요인들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로 계속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세부적인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 가격대가 너무 올라갔다 보면 또 새로운 종목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쪽으로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꺼지는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경쟁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북미 시장이 또 산불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투자나 이런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안에서의 이런 상승세는 좀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와 현재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오늘 딱 저항의 가격이 64,000원 부근인데 이 가격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좀 떨어진 모습은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나 원전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